안녕하세요. 트윈 그랜맘 연극하는 김경은입니다. 멀리 동해바다 한쪽에 외롭게 떠있는 섬 아시죠? 독도입니다. 거기엔 갈매기도 살고 민들레, 참나리, 해국도 피고요. 호랑나비도 멋지게 날고 있습니다. 동화 작가이자 화가 윤문영 선생님이 쓰고 그리신 이야기책 독도에서 온 편지가 있더군요. 우리를 그 아름다운 섬 독도로 데려다 줍니다. 저랑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은 삼촌이 군대에 가는 날이에요. 나는 삼촌이 너무 보고 싶은 것 같아서 놓아주기가 싫었습니다. 삼촌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 아빠, 누나도 아니고 허일, 바로 내 앞으로 온 편지예요. 내가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아, 삼촌 사진도 들어있어요. 삼촌은 정말 멋있어요. 허일, 그동안 잘 지냈니? 여기는 동해바다 맨 끝에 있는 섬 독도야. 삼촌은 독도 경비대가 되어 우리 땅 독도를 지키러 왔단다. 허일이도 대한민국의 씩씩한 사나이니까 삼촌 없는 동안 가족을 잘 지켜줘야 해. 알았지? 허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딘 줄 아니? 바로 여기야. 매일 새벽 독도 경비대원들은 힘찬 구령소리로 깊이 잠든 우리 독도를 깨운단다. 그 소리에 동해 바닷물에 세수하던 해님도 깜짝 놀라 바다 위로 불쑥 올라오지. 해님은 울릉도를 거쳐 내가 있는 한반도의 아침을 열어준단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는 두 개의 큰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바다 밑으로 이어진 면적은 어마어마하게 넓단다. 또 섬 주변에는 촛대바위, 장군바위, 물개바위 등 89개나 되는 크고 작은 멋진 바위섬들과 암초들이 흩어져 있어. 재밌는 사실은 사람의 얼굴처럼 바위들도 제각각 표정이 있다는 거야. 오늘은 하늘이 무척 맑구나. 동해의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가 꼭 닮아서 어디까지가 바다이고 어디부터 하늘인지 수평선을 찾을 수가 없어. 삼촌은 틈틈이 우리 토종 삽살개들을 데리고 봄맞이를 다닌단다. 독도에서는 소나무처럼 큰 나무는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오랜 세월 바람과 추위를 이기고 살아온 작은 식물들이 많아. 쇠무르, 기린초, 구절초, 방가지똥, 개옥기 같은 이름도 재미있는 야생초들인데 우리 땅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식물들이야. 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한국 토종 섬괴물 나무도 있단다. 참, 여기에도 빨간 우체통이 있다는 거 믿어지니? 그러니까 편지 자주 쓰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삼촌은 무척 궁금하구나. 답장 기다릴게. 화창한 봄날에 독도에서 삼촌이. 삼촌이 없으니까 엄마는 집이 텅 빈 것 같대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독도에서 온 편지를 마치 삼촌이 온 것처럼 반가워하며 읽고 또 읽어요. 가윤이 누나는 빨간 우체통이 있다니까 우리 우체부 아저씨도 오시는지 궁금하대요. 독도에는 장수, 풍뎅이나 무당벌레 같은 곤충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푸른 독도 가꾸기 모임 분들 덕분이래요. 그분들이 푸른 독도를 꿈꾸며 해마다 나무를 심었답니다. 오늘은 삼촌 편지를 받고 다 함께 한바탕 웃었어요. 내 답장 반가웠다. 편지 쓰는 실력이 제법이더라. 며칠 전에 삼촌은
독도의 바닷속이 궁금해서 풍덩 다이빙을 했단다. 내가 좋아하는 전복, 멍게, 해삼은 그냥 주워 담을 정도로 널려 있지. 동해의 바닷속은 정말 아름답더구나. 산호초도 많아 파람돔 같은 예쁜 물고기들이 반갑다고 몰려들 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 그런데 문어가 긴 다리로 내 몸을 칭칭 감는 바람에 혼이 났었단다. 다행히 문어가 독도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봐주는 거야 라며 풀어주더구나. 만화책에나 나올 일이지. 이번 사건은 식구들에게는 비밀이다. 알았지? 비밀. 옛날에 우리 독도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강치들이 떼지어 살았대요. 강치는 물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몸집이 작고 털이 검은 갈색이며 다리는 지느러미 모양이랍니다. 강치의 또 다른 이름은 가지래요. 그래서 독도를 가지도라고도 불렀답니다. 지금은 강치가 멸종되었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는 강치를 닮은 물범이 나타나서 놀다 갔대요. 삼촌이 먹이를 주니까 덥석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허일, 독도는 새들의 천국이야. 이곳에는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얼마든지 있지.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도요새, 가마우치, 홍조롱이, 숨새 등 온갖 새들이 살고 있어. 장거리 여행에 지친 철새들도 잠시 쉬어가는 고마운 섬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녹색 비둘기가 발견된 적도 있다는구나. 독도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새는 괭이갈매기야. 고양이 소리를 내서 괭이갈매기라고 해. 4월부터 괭이갈매기들이 축제가 시작되었는데 숲속, 바위 틈, 풀숲 어디에서나 짝짓기하는 괭이갈매기를 볼 수 있어. 둥지 속에서 괭이갈매기들의 알들이 넘쳐나지. 어느새 5월이 되었구나. 갓 태어난 어린 괭이갈매기들의 노래소리로 섬 전체가 떠나갈 듯해. 삼촌은 괭이갈매기의 합창을 들으며 여름을 기다린다. 새들의 천국 독도에서 삼촌이. 이번 편지에는 좀 슬픈 얘기가 들어있어요. 여름이 되면서 새끼 괭이갈매기들의 눈에 띄게 잘 자라고 있단다. 그런데 새끼 괭이갈매기를 채워가려는 매가 나타났어. 어미는 새끼를 지키려고 힘겹게 싸웠지만 결국 사나운 매에게 희생되고 말았지. 그때였어. 100마리도 넘는 괭이갈매기 떼가 일제히 매를 공격해서 쫓아버리는 거야. 굉장했지.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동물의 왕국의 한 장면이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더구나. 우리 허일이가 꼭 봤어야 했는데 홀로 살아남은 어린 새끼는 삼촌이 돌보기로 했단다. 어때? 삼촌 멋지지 않니? 여름의 끝자락에서 삼촌이. 안녕, 허일. 집에는 비 피해 없었니? 삼촌은 태풍 때문에 꼼짝도 못했단다. 벼랑간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절벽을 때리고 집채만한 파도가 고기잡이 배들을 삼켜버릴 듯이 날뛰는 거야. 배들은 서둘러 우리 독도의 품 안으로 뱃머리를 돌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단다. 괭이갈매기들도 날쌔게 동굴로 피하더구나.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니. 우리 독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단다. 고추 잠자리까지도 경비대 창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을 전한다. 섬 전체를 흠뻑 적시던 세찬 비바람이 사라지고 나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독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푸른 바다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노을빛 사이로 돌고래들이 번쩍번쩍 튀어오르며 쇼를 벌이는 거야. 허일, 너 상상할 수 있겠니? 밤은 순식간에 바다를 감싸며 찾아오는구나.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해. 금세 쏟아져 내릴 것만 같고 손을 뻗으면 꼭 닿을 것처럼 가까이 있어. 삽사개들과 나란히 앉아 별을 세고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 얼굴이 떠오른다. 몹시 보고 싶다. 삼촌의 편지를 받고 나면 나는 독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삼촌이 더욱 보고 싶어져요. 오징어가 몰려올 때는 한밤중에도 독도 앞바다가 대낮처럼 밝답니다. 오징어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배 위에 불을 밝혀놓기 때문이래요. 오징어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불빛만 보고 마구 몰려든다잖아요. 엄마는 독도역 울릉도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유명하다고 말하세요. 어느 날인가 삼촌은 독도 앞바다에서 상어도 봤다고 해요. 그 무시무시한 샤크 말이에요.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가을을 알리니까 괜히 갈매기들이 독도를 떠나기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내년 봄에 다시 돌아올 거야. 삼촌이 밤잠을 설쳐가며 돌보아준 새끼 괭이 갈매기도 큰 새가 되어 머리 위를 한 바퀴 또 한 바퀴 돌며 이별 인사를 하고는 은빛점이 되어 멀리 사라져 갔단다. 이곳은 겨울이 빨리 올 것 같아. 겨울이 다가오는 독도에서 삼촌이 독도에는 눈이 많이 내렸대요. 확성기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펴지면 고기잡이 배들도 하나 둘씩 떠나고 독도는 외로운 섬이 된대요. 하지만 삼촌을 비롯해서 독도 경비대원들은 우리 독도를 지키는 일만큼은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삼촌이 자랑스럽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삼촌은 너희를 위해 독도를 지키고 있는 거다. 우리 독도는 삼촌에게 더욱더 특별한 섬이 된 거래요. 삼촌은 내년 가을이 되면 독도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우리 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삼촌이 제대하기 전에 독도를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아마 삼촌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참! 누나랑 내가 준비한 선물을 삼촌이 받았겠죠? 충성! 우리를 반기는 삼촌의 목소리가 우렁찹니다. 나도 삼촌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삼촌, 정말 멋져요.